자, 사회 구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트라이앵글 피라미드식 구조라고 했을 때 이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익부 빈익부 있는데 요 얘기는 뭐 다음번에 또 언제 한번 기회가 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회사에 취직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질문이 나오는 게 그거죠. 회사에 취직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회사에 취직을 해 가지고 살아가면 회사는 더 부유해지고 나는 그 사람들이 던져주는 월급 뭐 쥐꼬리만큼이든 뭐든 월급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럼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나랑 나의 가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르죠. 예. 길이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예.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실제로 교육이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 제 교육이 저는 뭐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뚜렷하게 드립니다. 이 전 세계에서 제 교육만이 실제로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교육이다.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 바로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이 사회에 구속되지 않고 구속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구속되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고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그 바로 그 교육이라고 인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를 제가 요 얘기는 이 자녀 교육하고 이거를 맞물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잠깐 하나를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까요? 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요거를 뭐 인제 보실 수 있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좀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뭐 요거 제 광고 겸 말씀을 인제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그 교육 오늘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무엇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지 이러한 이야기를 인제 한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제가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저의 생활에서 적용하면서 아이들과 가족이죠. 나와 내 아이들과 뭐 이런 사람들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색깔이 좀 밝아서 잘 안 보이나요? 색깔을 요걸로 바꿔서. 예. 요게 뭐냐면은 이 캐나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저희 늘 푸른 장년대학 그 한인 늘 푸른 장년대학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인제 그 강의를 10 회에 걸쳐서 인제 하게 돼 있는데 여기 목요일 오후 4 시부터 6 시까지 온라인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등록하셔야 되거든요. 예. 여기 가셔 가지고 여기에서 등록하나요? 근데 요거는 저기 뭐야 이 납부자 그 회비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회원으로 등록을 하셔야 돼 이 한인 늘풀은 작년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시든가 제가 알기로는 한인 늘풀은 청년회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청년회가 아직 공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뭐 제가 요거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 여기 늘푸른 작년에 한인 늘푸른 작년에 여기다가 저기 등록을 하시면은 그 회원으로 되시고 그다음에 그 상반기, 하반기 아마 요 강의들을 다 들으실 수 있는 수강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아 바로 요거를 없애고 계속할게요. 예. 여기에서 인제 제가 인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요 강의에서는 이 TV 똥똥이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만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방법은 하나라 그랬죠. 교육이라고요. 교육인데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예요. 교육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교육은 바로 사회의 요구를 맞춰주고 있는 그런 걸로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면 내가 졸업을 하고 내가 교육을 받고 나서 사회의 요구 조건에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끌려가는. 네.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걸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끊을 수가 있죠? 나는 이 사회에 이미 소속이 돼 있고요. 간단합니다. 예. 뭐냐? 접근 방법만 바꾸면 돼요. 접근 방법.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톡톡 내고 막 이러면, 제가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제 살아온 그 삶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뭐였냐면은, 제가 아이가 혈우병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콜롬비아 대학에 있으면서부터 혈우병 연구를 할 준비를 해왔어요. 한 근 3년에 걸쳐서.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갔던 이 밴쿠버로, 아니 밴쿠버가 아니죠, 몬트리올로 가면서 그 내셔널 리서치 카운슬, 거기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콩코디아 대학에서 실험실을 이제 빌려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학생을 받아가지고, 겸임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을 받아가지고 실제 연구를 이제 했단 말이에요. 시작을 연구비도 받고 그랬는데, 결국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아이디어가 돈이 될 것 같거든요. 연구비도 바로 신청을 했는데 한 번에 되고 하니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갖겠다는 식으로, 결국은 그래서 1년 만에 제가 그 프로젝트를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비 남은 거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밴쿠버로 이사 오게 된 계기가 됐는데, 사람들은요, 내가 가진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뺏어 가려고 해요. 그게 이제 저작권의 침해다, 저작권 말고 그것도 뭐가 있죠? 제 기술 같은 것들을 페이턴트라 그러잖아요. 예. 이제는 한국말이, 영어도 안 되는데 한국말도 아, 지금 버벅거리게 돼요. 예. 저작권이라든가 또는 페이턴트라고 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등록해 놓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침해 못하도록 막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남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들, 회사에서 내 아이디어 내는 사람들은 이거 뺏기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 몬트리올 있을 때 콩코디아 대학 교수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저는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 저는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풀만에 있는 워싱턴 주립대학인데, 유 오브 워싱턴은 아니에요. 시애틀에 있는 유 오브 워싱턴이 아니라 풀만에 있는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인데, 거기에서 같이 박사하던 친구가, 제가 이제 왔는데 한번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부경대 교수로 가게 됐다고. 그래가지고선 얘기를 하다가, 그럼 너 이 프로젝트 하다만 건데 한번 해볼래? 내가 이제 프로포잘 했던 것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그래서 쓰면 이거 쓴 것도 내가 다 넘겨줄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제가 그랬어요. 조건이 있다. 연구비가 나오면은 그 연구비에서 10%는, 10%인가 20%인가 아무튼 내가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연구비 신청하고 하자. 그랬더니 실제로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뭐 연락이 왔는데 한 1억인가 그 연구비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어요. 딱 한 번 소식이 왔어요. 히모필리아 사회단체랑 그 친구가 이제 그때 한 6, 7개월 지난 다음에 하는 말이, 연구비 그래 네가 쓸 수 있도록 한번 필요한 거 해줄게. 그런데 이 자기가 지금 혈우병 단체와 이렇게 좀 연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되겠니? 그래서 제가 그쪽에는 혈우병 단체가 아니라 그 재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은 내가 연락망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뭐 그럴 거라는 거를 한 50%는 예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박사를 같이 했던 친구거든요. 그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그 박사를 같이 했던 친구예요.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예, 이게 비단 저만의 얘기가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는 제가 교육으로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서, 뭐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뭐 제 1억에서 뭐 제가 그 1,000만 원 정도, 이제 원래는 1,000만 원, 2,000만 원 그때 이야기가 됐었기는 하지만은, 그 돈은 저는 사실상 뭐 있으면은 제가 뭐 지금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보다는 좀 더 사양이 높은 거겠죠. 그런 것들을 쓰긴 하겠지만은, 그리고 뭐 저희 강의실이 있는 사무실을 빌리면서 시작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저한테는 있거나 없거나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저는 손 털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사회에 들어가면 다 튀면은 어떻게 하죠? 이 상사가 자기를 넘어설까 두려워 자르고. 그래서 왜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여기서는 제가 이 콜롬비아 대학에 있을 때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하던 친구 중에, 저희는 이제 그 콜롬비아 대학에 있었지만 회사에 이 뭐죠? 하이스루풋이라 그래서 공장처럼 인제 이제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인제 하고 있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랑 연결고리 같이 인제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주로 인제 대화를 하는데, 회사에서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회사에서는 튀면은 잘린다. 그러니까 머리 내밀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회든, 그때는 인제 미국 사회였고요. 한국 사회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 말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자꾸 덤비는 사람들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톡톡 튀어서 이걸 가지고서는 자꾸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는 견제의 대상이 돼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찌감치 싹을 밟아서 내 편이 아니면 싹을 잘라요. 내 편이면 키우고, 내 편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다 주고 내가 필요한 대로 주면서 내가 잘할 수 있게 해 주는 사람이 내 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이런 사회를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접근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 접근 방법은 제가 십창기에 얘기를 했어요. 뭐냐? 튀지 않고 윗선과 바로 갈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생각 있죠? 예, 내 의견, 아이디어, 이것이 있을 때 이거를 주장을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 편이면 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려요. 그리고 위에 직장 상사와 잘리는 이유가 이거죠. 위에 있는 직장 상사가 그 아이디어 별로 아닌데 내 생각엔 이게 더 나은데." 그러면 "아 이게 왜 안 돼요? 이것보다 이게 더 낫지." 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냥 싹둑 잘리겠죠. 예.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토의, 토론이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공부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학생들용으로 해서 토론과 토의와 그 디베이트라고 하죠. 토론은 토의, 그리고 뭐 실제로는 상담이라고 할까요? negotiation, 협상, 이것들의 차이와 이런 것을 인제 따로 해 가지고 제가 올릴 건데, 그중에서 보면은 인제 토의와 토론은 제가 거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토의와 토론은 천지 차이 나요. 토론은 내 입장을 세워 놓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갈등과 싸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갈등과 싸움이 될 때는,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토론장에 나올 때 보면 정치인들은 동등한 입장이 적어도 위치이기 때문에 싸워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회사에서 내가 낮은 위치인데 직장 상사랑 붙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한마디로 대통령 대선에서 토론장에 트럼프가 나왔는데, 트럼프 상대로 상대방 진영에서 뭐죠? 그때 누구였죠? 바이든이 아니었죠? 요번에 바이든이 나왔죠. 예. 바이든이 아니라 그 밑에 부통령급이 나와 가지고 붙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토론은 동등한 입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가끔 왜 이 교육에서 뭐죠? 신문 광고에도 그런 게 나왔는데, 디베이트를 뭐 "훈련을 시킵니다."라고 하는 데 있죠. 디베이트를 배워서 그거를 가지고 써먹으려고 하면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잘나 보이는 쪽으로는 갈 수는 있어도 결국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을 할 힘은 없어요. 왜냐하면 싸움 이외에는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내 입장을 세우고 상대방과 붙는 거 말고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 입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죠. 옳다 그르다.
옳다, 그르다.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바로 이게 이제 토론에서 정해 놓고 붙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동등한 입장일 때만 가능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을 가지고는 직장 사회 가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경쟁할 땐 괜찮아요. 직장에서도 같은 레벨끼리 경쟁할 땐 괜찮아요. 상사와 딱 경쟁을 해야 된다. 그 상사와 경쟁을 하지 않으면 그 위로 올라가질 못하잖아요. 그런 딱 그 순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 그대로 모가지 댕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토의하는 방법. 이거를 디스커션이라고 해요. 영어로. 예, 디베이시 아니라 디스커션. 영어는 뭐 쓰지 말죠. 토의하는 방법을 해야 돼요. 그럼 토의라는 게 뭐느냐? 내 생각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입장 차이를 서로 좁혀가면서 합의점을 찾고 이거예요. 협상하고는 또 달라요. 협상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게 이제 negotiation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 특히 이제 요거를 볼 수 있는 게 범죄 같은 게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뭐 인질극을 벌이고 있으면 협상팀을 보내잖아요. 이 협상팀이 하는 일은 합의를 해가지고 합의점에 도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 그 현장에서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자기의 입장이 확고해요. 그러니까 디베이트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거는 토론을 해가지고 이 사람보다 내 논리가 맞다를 맞추면은 이 사람은 사건을 저질러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면 이 사람의 입장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객관화시키도록 만들어가면서 이 속에서 끌어나와서 자기의 모습을 객관화시키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스스로 칼을 내려놓고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문가예요. 이게 전문가들 중에서 이게 진짜 교육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가 만들어진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협상이 내가 비즈니스 사업도 똑같아요. 내가 저쪽과 협상을 하려면 저쪽은 확고해요. 나는 이만큼의 이득을 얻겠다. 그거를 객관화시켜가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그만큼의 이득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정도의 이득이 오히려 너희들한테는 이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다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협상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도의 전문가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어요. 가르쳐 주는 곳이 없어요. 예, 실제로. 대학도 이것을 실제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육은 바로 제가 하는 교육밖에 없거든요. 이 펀들대에서 하는 이 교육.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토의.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여기에 창조적 사고가 들어가야 돼요. 창조적 사고를 배우는 과정, 공부 방법. 예.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되려면은. 그래서 토의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사회에서 가끔 가다가 밑에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고 또는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다 고마고마한데 거기에서 뭐 뛰어나게 돼서 노벨상을 받는 학자들이 생기고 이렇게 간혹 그 일반인을 넘어서는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적어도 토의하는 방법을 창조적인 공부 방법을 스스로 익힌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근데 앞서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죠. 이걸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학교는 없다고. 제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학생이 있으면, 학교가 있고 교수가 있으면 말 그대로 아인슈타인이 살아있어서 자기의 그런 사고방식을 이런 토의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면 자기 제자들은 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여기서 토의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공부 방법 중에 공부 방법이 이제 주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같은 종류지만은 주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가지치기로 하자면 한 수백 가지 되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가지를 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보시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의 제 뭐죠? 제 수업 작년에 해서 제공하는
강의를 등록을 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공부 방법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면은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가르쳐서 아인슈타인이 많이 나와야죠. 하버드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그 가르쳤다면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넘쳐나게 나와야죠. 그 학교에서. 그 교수가 가르친 제자들 중에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펀더들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방법만이 유일하게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을 통해서 배우고 또 내가 가진 것을 의견을 나눠가면서 상대방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끌어내고 이게 다 토의에 들어가요. 그래가면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길러요. 그러면은 나는 뭐를 기르느냐? 실제로 여기에서 올라간다,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그거는 상관없어요. 왜? 나는 여기에서 우두머리와, 네, 우두머리와 경쟁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밑에 조물아기들과의 그런 어떤 경쟁이 아니라 이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익히면서 내가 가다 보면 딱 눈에 들어오죠. 아, 사회는 이렇게 구성이 됐구나. 이제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돼요. 그게 뭐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그 교육 방법에서 1단계 교육이에요. 기초 단계. 이게 보통 이제 제가 제공하는 걸로 하면은 제가 해본 경험상으로 해보면은 한 1년에서 2년까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걸려요. 요것만 제대로 해도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 충분히 익히거든요. 예. 근데 보통 1년은 적어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1년 정도 적어도는 아니네요. 어떤 사람들은 좀 빨리 배우는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2단계, 2단계. 그게 뭐냐면은 이제 뭐 아인슈타인, 뉴턴까지 가는 거는 아니고 저희 뭐죠? 스티브 잡스처럼 새로운 스티브 잡스가 한 게 애플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든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이걸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그 수많은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들과 경쟁을 해서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도구를 존재하지 않았던 도구를 개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고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걸린 시간이 한 30년 걸렸나요? 40년이 채 안 걸렸죠. 제가 알기로. 네, 창고에서 시작해서부터 30년, 그래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30년 정도 걸려서 지금의 그 큰 규모가 됐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경쟁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뭐냐? 여러분들 보시면 폰트라고 하는 거 있죠? 폰트, 필체. 이 사람은 필체를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어떤 회사들도 없었던 도구를 개발한 거예요. 도구의 개발. 이게 창조적 사고의 2단계예요. 두 번째. 그리고 나면 이제 3단계가 또 있고 그 3단계까지 가면 그 다음에 가는 게 이제 그 4단계가 그 인과의 과정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 이후로 가면은 그게 지혜의 과정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돼서 이제 그 교육 과정이 펀더드는 쭉 있는데 어쨌든 2단계까지만 가도 여러분들 경쟁 사회를 내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가 내 가족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한 삶을 구성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방법은 제 교육밖에는 없다고요. 그래서 펀더를 가지면서 한번 웹사이트에서 한번 제가 해놓은 강의들 유튜브 강의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그 방법들 전 다 공개해요. 방법은. 다만 문제는 뭐냐 스스로 혼자서 할 때 그거를 혼자서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필요한 거고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천재들도 그렇고 스스로 그런 거를 익혀서 그거를 지금 피라미드 구조를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쵸? 예. 그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가 공부 방법을 이렇게 내놓고 나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아닌 분들은 이제 뭐 제가 지금 작년에 대학에서 시작은 하지만 인제 저는 1월 달부터는 이 제2 교육을 일반인에게 인제 오픈을 할 거거든요. 물론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일단 한번 시작을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뭐 오픈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클래스를 제공을 하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니까 온라인도 인제 충분히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온라인 하면서 오프라인을 인제 겸하는 형식으로 할까 지금 계획은 잡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인제 제가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달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예 뭐 결국은 인제 제가 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끝이 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예. 이러한 인류가 멸종으로 향해 가는 곳에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는 뭐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죠. 물론 그러고 나면 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예. 거기는 경쟁을 넘어선 단계이기 때문에 예 조금 달라지는데 그 얘기는 뭐 후에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주로 해 가지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영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밴쿠버 중앙일보에 나가는 광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러면은 TV 똥똥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